자, 이런 가운데 이제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명태균 씨의 이름인데 명태균 씨 측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육성이 있는 곳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둘 사이에 녹음이 육성이 온 게 처음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일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사모님. 제가 있는데 애들이 거리 있는데 할 수 있어. 유장해야 안 되는 조용. 아니, 저기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이상하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네. 예. 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와의 녹취입니다. 이게 이제 5월 9일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통령 취임식 전날에 이제 이루어졌던 통화 내용인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계획 문제, 정확하게 이제 어떠한 확실한 멘트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이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조갑재 대표님. 저는 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이 육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예. 글로 보는 거하고는 맞죠. 그 충격이. 그래서 저건 짧지만은 혹시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더 또 구체적으로. 앞으로 공개될 건지, 그렇죠. 또 김건희 여사 저 짧은 거 말고 또 긴 게 나올 건지에 그렇죠. 따라서 이 사건의 폭발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론사에 유명한 특종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건 저와 관계된 특종인데 예. 12.12 녹음 테이프라는 거 아세요? 예. 12.12 사건 때 제3군 사령관 전화를 보안사에서 도청을 해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그걸 1995년 9월로 월간 조선에 테이프로 냈어요. 부록으로. 그런데 이 녹취록은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녹취록을 읽었을 때는 아무런 감흥이 파장이 없었는데 없었는데 이걸 공개를 하니까 그때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게 예. 거기 보면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용감한지가 다 나오거든요. 네. 그때 유명해진 사람이 장태환 맞아요. 수경사령관인데 예, 최근에도 이놈들 다 공개됐었죠. 죽여 해가지고 나오는 예. 그게 이제 대본이 돼가지고 이번에 영화. 서울의 밤 서울의 봄. 서울의 봄이 나왔는데 아하.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아하. 녹취록이 돌아다닐 때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썼는데 목소리가 딱 목성이 나와버리니까 아하. 그래서 그 2달 뒤에 이제 박계동 의원의 비자금 폭로, 맞아요. 그 다음에 5.18 특별법 음. 만드는 걸로 해가지고 확 바뀌어버립니다. 예. 분위기가. 음. 그래서 이 사건도 목소리의 파장이 아하. 어떻게 될지 그러려면 앞으로 조금 더 많은 테이프가 나와야 되겠지만. 주진우 기자 얘기는 더 있다는 거예요. 더 있고 더 공개할 게 많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검찰의 수사 방향이나 움직임을 보고 또 추가로 공개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뭐가 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이 통화가 그거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주라고 했는데 말이 맞네. 예. 그 통화가 익슨 후에 30분 뒤에 있었던 통화라고 하는 완결성이 거고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는 짤막하게 잘렸지만 그 2분 30초 가량의 분량이라서 더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내용들의 통화가 있다라고 하고요. 저는 이 통화 보고 검찰이 정말 수사를 뭉갰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황금폰에서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저도 텐데. 저도 그 헌병의 수사기관에서 활동했었던 사람이라 포렌식을 통해서 압수물을 하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우선 통화 내용을 다 빼고 그다음에 통화 녹음을 빼고 SNS 같은 이런 카카오톡 같은 것들을 포렌식으로 돌려가지고 그 기록을 얻은 다음에 텍스트화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수사를 하고자 하는 워딩을 검색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파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수사론인데 이 통화 녹취록을 분명히 검찰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기소한 거는 창원산단의 의혹 그리고 김영수 의원의 정치자금법만 했잖아요. 맞아요. 이 말인 즉 창원지검 차원에서만 그냥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은 뭉갠 거다. 이 차원에서 단돌이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훨씬 더 강화하는 녹취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창원지검의 정윤희 지검장인가요? 그분이 네, 이제 맞습니다.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명태균 이슈는 마치 솜사탕과도 같다. 설탕의 알갱이를 열을 가해가지고 부풀리는 게 솜사탕인데 언론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쓰지만 사실 알고 보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지검장이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 말인즉 명태균 이슈를 별것 아닌 것처럼 사실 생각하고 수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특검을 훨씬 더 필요하게 하는 그런 논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조갑재 대표님 보시기에도 이 육성을 들어보니까 이거 자체는 명태균 이슈는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정도 파급력이 클 것이다. 국민들 여론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거는 우선 선거판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왜냐하면은 이미 이게 타격이 간다면은 일단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코로나로 몰릴 대로 몰리잖아요. 그렇죠. 예. 보다는 지금 말하자면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감과 관련된 그 문제니까 예.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본선보다는 경선에. 예. 그렇죠. 이를테면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C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홍준표 시장의 측근 A 씨가 명태균 씨 측의 여론조사 대가로 지난 대선 경선 시점부터 지방선거까지 10차례에 걸쳐서 3,700여만 원을 입금했다. 계좌 내역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홍준표 시장 측과 홍준표 시장은 명태균 씨의 관계를 굉장히 부인하고 있고 사기꾼이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관계에 선을 긋고 있는데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고 사진도 공개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명태균 씨가 사회를 보고 연단에 서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연설을 하는 예, 뭐 그런 한 장의 있었고. 사진이 나왔고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를 부정해버리니까 예. 이렇게 간접 증거가 나와도 이 타격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 시장 친구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아무런 관계도 없고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홍준표 시장의 그 주장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그 신빙성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차라리 지금 우리 당의 이준석 의원처럼 어떤 이야기를 오갔는지 어떻게 관계가 시작됐는지를 소상하게 밝히고 시작하는 것이 홍준표 시장한테 이 악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면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직 사퇴하고 조기 대선 나가겠다고 선언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태균 이슈를 관리하고 대하면은 계속해서 악재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이제 명태균 씨와 관계 전혀 없다. 거짓말장이다. 수사 빨리 해라.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명태균 씨 변호인들이 이제 언론에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남상권 변호사. 남상권 변호사가 근데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도 좀 말한 게 있어요. 이준석 대표도 계속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무관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분이 지금 떨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뭔가 끝장날 수 있다.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긴 채고. 끝장난다고 한 의원 본인이 스스로 예. 명태균 특검법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가. 저희 개혁신당 3명 다 이주영, 천하람,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특검법을 하자고 그 서명란에 서명을 했거든요. 예.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해도 좋으니 수사를 해도 좋으니 들어와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끝장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뭐 여론조사로 어떤 뭐 공천의 대가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 최초의 폭로자라고 했었던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딱 똑부러지게 얘기하잖아요. 이준석 의원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에서 불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명태균 이슈와 관련된 최초 폭로자가 이준석 의원과 관련해서는 불법이 없었다라고 얘기한 만큼 아무리 파도 증언이 나와도 의문의 N승만 거둘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이는데 수사가 시작되면 저희는 소상하게 수사받고 성실하게 수사받을 생각입니다. 의문의 N승 계속할 수 있다. 네. 조 대표님도 마찬가지신가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한 3가지가 문제인데 아니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걸 아닙니까? 그렇죠. 개입하는 과정에서 돈거래가 있었다. 있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무슨 정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뭐 투기를 했다든지 차원 산단 관련해서
이런 거 그리고 가짜 여론조사를 가지고 뭐 조작을 했는 공직 것인가? 선거를 흐트렸다는 네. 이런 건데 가장 큰 게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것도 보면은 옛날 같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옛날 같으면은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당연 시대였거든. 그 그러니까 당의 그 총재 총재를 역할을 같이 당 겸임하니까. 총재였고 예. 그다음에 어느덧 그게 민주화되면서 당 총재직을 못 맡고 또 공직선거법에 당무에 개입하지 개입 말아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걸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징역 2년을 줬던 게 말하자면 이거였습니다. 당무 개입으로 기소한. 끌어가지고 여론조사 좀 해주고 한 걸 가지고 징역 2년을 선고한 그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점점 더 자기가 판 수렁에 음. 빠져가지고 큰 사건이 예. 돼버렸는데 누가 만나가지고 뭐 부탁을 해주고 뭐 어쩌고 하는 거는 그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뭐 브로커가 로비하는 건데 더구나 공천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다만 여기에 돈과 이권 거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봐야지 이걸 너무 넓혀가지고 명태균이가 누구 만났더라 하는 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거는 거는 본질을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자, 관련 의혹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서요. 일단 그 문제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기 대선 국면 혹은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정책 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속세 등 세제 개편 얘기를 꺼내들었는데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공개 토론을 제안하자 또 권성동 원내대표 1대1로 하자. 그랬더니 민주당은 또 3대3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관련 발언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또 말이 많습니다. 과세 표준 기준으로 18억 정도 되면 세금 없이 상속해서 그 집에 계속 살게 해주자. 합리적이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 왜 딴지를 겁니까? 합리적으로 정책 토론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렇게 계속해서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데 1대1로 무리한 토론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상속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의 현안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하고 예, 끝장 토론. 예, 근데 민주당은 이제 3대3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고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급이 안 맞다. 예, 급이 3대3으로. 그러니까 당대표라면 이제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예, 뭐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랄까요? 뭔가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좀 뭔가 이슈를 선점하는 느낌인데 대표님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상당히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상속세 뭐 52시간 52시간. 화두를 계속 던지는 예, 거예요. 맞아요. 예. 던지면은 딱 국민의힘이 반응이 그 말만 그렇게 하지 실천하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대안을 별로 안 해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니시아티브를 주도권을? 이재명 주도권 잡아가지고 일단 화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화두로 만들면 상속세 하면은 자꾸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연상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세 줄여가지고 득 보는 사람들이 보니까 분포 지역에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표를 좀 적게 받았던데. 그러니까 아주 절묘하게. 예, 맞습니다. 전략적인 수도권에.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딱 걸려버린 것 같아요. 이 상속세 예. 문제로. 그럼 토론 안 할 수 없지.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이제 서울에서 5% 졌거든요. 졌죠.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대한 당시에 굉장히 서울이 부동산이 오른 상태에서 그렇죠. 이제 어떤 페인을 분석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지난 정부가 졌다. 이 부분을 깊이 분석을 하고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제시를 한 것인데. 그렇죠. 과세 이기세요. 표준 네. 18억까지 올리면 정확하게 서울 수도권에서 55만 명이 혜택을 보는데 그건 딱 5%를 이게 충족할 수 있는 그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정책의 호불호와 별개로 예. 상당히 유권자 타겟층을 제대로 공략한 공약이다. 정치에 관심 없다. 갑자기 또 정신을 바짝 차리실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조 대표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를 생각하면 이재명이 떠오르고. 근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네. 이런 시리즈가 더 있답니다. 아하. 이게 이제 조기 대선을 염두해서 상속세뿐만 아니라 종부세 내지는 지금 연금개혁의 모수개혁도 계속해서 대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30조 추경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반대는 하는데
이렇다 할 대안은 지금 못 내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무슨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극우 내란당이라는 말만 빼면 토론에 응하겠다라든지 그냥 사법 리스크만 운운하고 있지. 그러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논리는 것처럼 그걸 잊어버릴 만한 또 다른 대안을 지금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럼 제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저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다투는 거 보면 해리스는 네.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아주 고매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트럼프는 고매한 이야기. 딱 세 가지 가지고 예. 집중했다고. 특히 이민. 이 이민 문제하고 예. 그다음에 지나친 페미니즘, 아하. PC주의. 그다음에 기름값, 아하. 예. 인플레 아하.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뇌리에 박히는 거죠. 그게 박히는 거예요. 예. 손에 잡히는. 그러니까 아하. 실생활과 관계되는 음. 이제 공약이 먹혀드는 시대가 왔어요. 한국도. 그 국민의힘이 이제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 SNS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를 의식한 이미지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다소 저거 보면 이제 민노총 앞에서는 좌파, 기업 다 죽이고 우파, 예산 다 삭감하고 국민을 배고파. 근데 이제 중도부서할 때 진짜 중도부이신 줄 알더라 하면서 약간 뭐랄까 악마화하는 메시지인데 사실 이게 이제 구구 유튜버나 개인 SNS 올릴 수 있는 사진이 한데 이게 공당에 SNS에 이게 게시됐다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국민의힘의 대응 전략 자체가 뭔가 좀 대단히 아쉬운- 잘못되고 있죠. 예. 대단히 잘못되고 있죠. 예. 저런 게시물을 올린다고 해서 야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코스프레를 하는구나 이 사람 나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건 그냥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만 먹히지 예. 절대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 정당 차원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시물이에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예. 민주당이 뭐 김병주 의원이 뭐 윤석열 참수라고 해가지고 뭐 지지자와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양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예. 이성을 잃고 저런 게시물을 마구 올리고 있는데 자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대안을 다른 걸 내야 돼요. 음. 저게 대응하면은 중도 보수 노선 선점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음. 선전해줬네요, 네. 사실은. 그거 말고 완전히 다른 걸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컨대 한동훈 법무장관이 있을 때 사형 집행을 재개한다 아, 예. 하는 그런 약간의 액션을 취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도 점검하러 가고. 시설 점검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강력범죄 또는 아주 흉악범 났을 때 그런 걸 공약으로 한다든지 하면 아마 사형 집행 찬성에는 70% 찬성할 겁니다. 사형 집행에는 아.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 집행 안 당하고 있는 사람이 한 60명 돼요. 예. 이 사람들이 죽인 사람이 200명쯤 됩니다. 그리고 주로 여자들, 어린이들, 노인들, 그리고 한 사람이 2명, 3명 죽이고 한. 연쇄살인범들. 예, 이런 것도 앞으로 선거 공약으로 그 사람 인명을 가지고 뭐 선거 공약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중요한 정책이죠. 대표님 근데 만약에 그 사형제를 꺼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유죄가 입증이 돼버리면 그 한동훈 대표가 또 윤석열을 그렇게 하느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무기징역 있으니까. 사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다른 이슈를 떠올릴 만한 화두를 던져야 된다라는 걸로. 예, 한동훈 대표 얘기 나와서 책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제 책이 나왔고 이제 베스트셀러 이제 예약이 많이 받고 있고 아직 책 내용은 공개가 안 됐는데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재명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위험한 인물이다. 이재명이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유죄 판결 막으려고 계엄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게 이제 주로 헌법 84조 이야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헌법 84조에서 소추를 우리 받지 않냐. 현재 대통령은. 대표가 아주 새로운 학설을 만들었더라고요. 소는 기소고 추는 재판이다. 예. 그러니까 소추 재판까지 중단된다. 예. 이렇게 된 건데 작년 10월일 겁니다. 10월에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기관에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물었어요. 헌법 84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분은 재판이 계속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84조에 대해서. 그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일종의 유권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아마 국민의힘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1년 안에 대통령 보궐선거한다. 이렇게 공격하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 84조는
상당히 앞으로 커지고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큰 주제가 안 되겠습니까? 저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정제된 언어로 쓰여진 책으로서 다시 등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사실 과거에 홍준표 시장의 서한종 리스트 때부터 10명의 헌법학자 중에 7명의 헌법학자가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고 그리고 헌법 제68조에도 대통령의 보선을 규정하는데 고리 또는 사망 그리고 판결 기타 사유로 수행을 하지 못할 때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른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은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 사항을 민주당이 너무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순리대로 또 민심의 여론대로 그렇게 행위를 정당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에 더 락토름 두 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